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디어 콘텐츠 에코시스템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생성 콘텐츠 통합 사례 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콘텐츠 배포 플랫폼 CDP를 중심으로 AI 생성 콘텐츠를 어떻게 미디어의 콘텐츠 에코시스템에 통합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설계 사상과 사업 공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나카 야스유키입니다. 미디어 플랫폼 부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뉴스 기사 등 미디어 콘텐츠를 다루는 CDP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분야의 데이터 디렉터로서 데이터 활용 기반 정비와 거버넌스 추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리어의 대부분을 검색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 분야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어떤 형태로 가질 것인가에 대해 그것이 이후 몇 년간의 확장성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설계 판단에 대한 이야기와 콘텐츠 데이터를 적절하게 거버넌스하는 노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으로 왜 AI 생성 콘텐츠를 생태계에 통합해야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계 개요입니다. 콘텐츠 배포 플랫폼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콘텐츠의 순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설계로서 주요 세 가지 기반과 연계 아키텍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후사업 공헌, 플랫폼 운영입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생성 콘텐츠는 무엇인가?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어느 매체사로부터 접수된 기사의 콘텐츠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특정 화제나 관점에 대한 댓글이나 반응을 요약하고 그것은 AI에 의해 기사 형식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야후 뉴스 등 미디어 서비스에서는 저희는 기사 콘텐츠 외에도 AI가 생성한 기사 콘텐츠를 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댓글 기사입니다. 이는 야후 뉴스에 달린 댓글을 AI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버즈 요약입니다. 이는 야후 실시간 검색 트렌드를 AI로 통합된 콘텐츠입니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는 다른 관점, 세간의 반응이나 현재 화제가 되는 것들을 전달함으로써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폭을 넓히는 노력입니다. 다음으로 왜 AI 생성 콘텐츠를 콘텐츠 에코시스템에 통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LY 코퍼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특히 기사 콘텐츠를 다루는 서비스는 LY 코퍼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특히 기사 콘텐츠를 다루는 서비스는 야후 뉴스나 라인 뉴스, 야후 홈페이지 등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AI 생성 콘텐츠도요. 야후 뉴스 및 야후 실시간 검색이라는 각각 다른 서비스에서 생성된 콘텐츠입니다. 만약 각 서비스가 콘텐츠 관리나 배포 시스템을 각각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서비스 간 콘텐츠를 연계하고 배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같은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될 때마다 입고를 참조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개별 대응이 필요해집니다만 이를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일원적으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배포 검색 분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에코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목표로 했던 거는 이 생태계에 AI 생성 콘텐츠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용 조건 관리를 포함하여 플랫폼이 책임을 집니다. 이 세 가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한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콘텐츠 형식을 위해 전용 파이프라인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형식을 기존 에코시스템에 통합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하면 쉽지만 기본적인 구현에 집중하기 전에 세 가지 논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서는 AI 생성 콘텐츠의 경우 원본 데이터와 생성물에 대한 법령 및 계약상의 취급을 정리하고 통합 가능한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과의 합의입니다. 이는 기존 기반의 제약과 새로운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기존 기반에는 오랜 운영으로 확정된 사양 제약이 있습니다. 기존 사양에 어디를 맞추고 어디를 확장할지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에코시스템 위의 관계자와의 조정입니다. 콘텐츠 소유자와 사용자 측의 요구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이 기술 사양뿐만 아니라 이용 약관 운영 정책을 조정합니다. 이것들을 통과한 후에야 기술적인 등록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설계가 충분히 추상화되어 있다면요. 이러한 논의를 거친 후에 기술적인 작업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장하는 접근 방식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에코시스템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논의를 바탕으로 AI 생성 콘텐츠가 흐르게 될 콘텐츠 에코시스템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생태계 이용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 사내 서비스가 콘텐츠를 입고하고 있습니다. 야후 저팬 앱과 야후 뉴스를 비롯한 36개의 서비스에서 검색 및 추천 API를 참조하여 매우 많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DP입니다. 이것은 콘텐츠를 집약하고 배포하며 검색하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특징량 해석 기반입니다. 이것은 콘텐츠의 의미를 추출하는 기반입니다. 세 번째는 검색 기반입니다. 이것은 검색 추천에 응답하는 엔진입니다. 이 에코시스템의 중심에는 CDP가 있습니다. 입고된 콘텐츠를 관리하고 다른 플랫폼들과 연계하여 전체 에코시스템의 흐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다음 그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생태계 전체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콘텐츠는 야후 뉴스 등 사내 미디어 서비스에서 이 CDP로 입고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특징량 분석을 실시합니다. 검색 및 추천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반환되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된 실적을 로깅하고 분석 및 배포 로직 개선에 사용되는 흐름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콘텐츠 아이디와 컨텐츠 스키마 두 가지입니다.
콘텐츠 아이디는 입고 시 부여되며 특징량 해석부터 검색 로그까지 모든 공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컨텐츠 스케마는 콘텐츠 배포 플랫폼이 정의하는 통합 데이터 구조로 모든 플랫폼의 공통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피드백 루프입니다. 사용자의 열람 복리가 콘텐츠 아이디와 함께 로그로 남고 효과 분석을 거쳐 검색 키워드로 돌아갑니다. 이 루프가 계속 순환하면서 배포 빈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콘텐츠를 입고하는 과정에서는 그림에서 왼쪽부터입니다. 오른쪽으로 콘텐츠가 투고되면 콘텐츠 배포 기반이 데이터를 받아서 특징량 분석 기반에서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와 특징량을 검색 기반에 인덱싱합니다. 콘텐츠 배포 시스템은 그림의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이용 서비스의 백엔드 시스템이 CDP의 API를 경유하여 검색 기반에 검색 추천 요청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플랫폼이 이러한 생태계를 지원하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이 에코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저장하고 정돈하고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CDP입니다. 여기에서 입고된 콘텐츠의 집약 관리와 각 기반의 영해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정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량 해석 기반입니다. 콘텐츠의 의미를 추출하고 다양한 특징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검색 기반입니다. 여기에 콘텐츠와 특징량을 인덱싱해서 검색 추천 쿼리에 응답합니다. 이 저장하고 정리하고 활용하는 세 단계를 각각 대응하는 기반이 연동함으로써 콘텐츠 생태계가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설계로서 핵심 플레이어의 산출 기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전송 플랫폼인 CDP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스케마입니다. 이것은 콘텐츠의 제목이나 본문 메타데이터와 같은 필드 구조를 정의합니다. 특징량 분석 기반도요. 검색 기반도 이 콘텐츠 기반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전체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공통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라이프사이클 관리입니다. 콘텐츠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로서 기사 등록 후 갱신 및 배포 기한 시 삭제 등 콘텐츠 상태 관리를 담당합니다. 세 번째는 배포 시스템입니다. 검색 기반의 게이트웨이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이용 서비스로부터의 요청량을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징량 분석 기반의 역할입니다. 특징량 분석 기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의 의미를 추출하는 기반입니다만 주로 세 가지 특징량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카테고리입니다. 이는 콘텐츠 토픽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엔티티 추출입니다. 이것은 콘텐츠에 포함된 엔티티 정보와 주제도 점수입니다. 그러한 페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테고리 벡터입니다. 이것은 콘텐츠의 의미를 수치 표현으로 나타낸 임베딩 벡터입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된 거는 카테고리와 콘텐츠 벡터입니다. 카테고리는 검색이나 추천 필터링에 사용하게 됩니다. 콘텐츠 벡터는 추천이나 유사 콘텐츠 검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도 기사 콘텐츠와 동일한 분석 파이프라인을 사용합니다. 콘텐츠 형식이 다르더라도 검색 추천에서는 같은 의미의 메타데이터가 부여된 콘텐츠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파이프라인 확장 전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검색 기반이라고 부른 구성 요소는 저희가 사내에서 ABS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에이파치 아파치 솔라 기반의 검색 엔진 플랫폼으로 테크페어스 2022에서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투고된 콘텐츠와 특징량 분석 기반으로 부여된 특징량 모듈을 에이파치 소라 인덱스로 가져옵니다. 검색 영역 추천 쿼리에 대해 관련 콘텐츠를 반환합니다. 콘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 입장에서는 일반 기사도 AI 생성 콘텐츠도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에코시스템에 이번 AI 생성 콘텐츠를 통합할 때의 포인트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취급 조건과 콘텐츠 관리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법무부 부서와도 연계 확인을 진행하여 법률상, 계약상 기존의 콘텐츠와 동일한 규칙으로 합니다. 생태계에 통합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컨텐츠 스케마와의 호환성입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만 기존의 컨텐츠 스케마에 매핑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즈마토메의 경우 예를 들어 매체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필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는 AI 생성 콘텐츠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버즈 요약을 나타내는 문자열을 적용하는 등의 대응을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설계 방침은 일관되게 새로운 유형을 만들지 않고 기존 파이프라인에 싣습니다. 기존의 간극이 새로운 콘텐츠의 형태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추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기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가치와 성과를 얻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른 사업 기여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서비스 측에서 보면 1차 기사와 코멘트 기사 그리고 인기 요약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존 검색 및 추천 결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후 뉴스는 야후 자펜 앱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요 기사, 타임라인의 댓글 기사나 인기 요약 등과 같은 것을 게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더 빠르게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합니다.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노력으로 플랫폼 관점에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배포 기반은 이미 입력 측과 참조 측 모두에서 널리 사용되는 유통망입니다. 이번에 AI 생성 콘텐츠를 기존 유통망에 그대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개별 개발이 불필요하고 기존 사용자에게는 새로운 온보딩도 필요 없었다는 점에서 생태계가 새로운 콘텐츠 형식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 시스템을 확장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 것의 타당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CDP를 중심으로 이 대규모 시스템을 어떤 사고방식으로 설계했을까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팀으로서 의식하고 있는 것은 콘텐츠 소유자와
콘텐츠 사용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콘텐츠 소유자와 이용하는 측인 콘텐츠 이용자입니다. 는 각각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소유자는 자신들이 제출한 콘텐츠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콘텐츠 이용자는 콘텐츠를 가능한 한 빨리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형태입니다. 콘텐츠 배포 플랫폼은 중간에서 양측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서비스 온보딩 컨텐츠 스키마 요건 조정, 어제 추가 예방 조치에 대한 대응, 이것들이 가교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책무로서 이 콘텐츠의 취급에 대해 이 허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입력된 콘텐츠는 입고 서비스 및 매체사와의 계약으로 처리됩니다. 사내 서비스에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 허락을 확인하는 것은 이용 서비스 측의 책임입니다. 플랫폼은 확인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획득한 플로트 승인을 확인한 후 콘텐츠 이용 ACL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허락받지 않은 채로 사용이 시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과제는 아니지만 플랫폼이 맡아야 할 운영상의 책임입니다. 예,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이건 역시 교량 역할로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운영의 마지막으로 시스템 운영상의 노하우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조 서비스별로 클러스터 분리 및 비율 제한 설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어 관련 서비스는 부하 변동이 매우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상시에는 에도요, 피크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등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푸시 알림 시에는 평상시 피크의 몇 배나 되는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들 수 있습니다. 일정 플랫폼 측으로 유입되는 부하가 다른 이용 서비스에 파급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애 발생 시 영향 범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비스별로 분리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기능 확장 시 책임 정리입니다. 새로운 기능 추가 요청은 자주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요. 이 기능은 여러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통 기능입니까? 아니면 특정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로직인가? 라는 점을 먼저 묻습니다. 언뜻 보기에 서비스 전용 동작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용자가 이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 서비스 단위로 설정 기능으로 제공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입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될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과제 중 첫 번째는 라인 뉴스도 콘텐츠 통합입니다. 콘텐츠 전달 플랫폼은 원래 야후 자펜 계열 서비스를 전제로 구축된 플랫폼이며 컨텐츠 스케마도 야후 자펜 계열 서비스의 형식으로 제한되지도 있습니다. 라인 뉴스 통합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형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컨텐츠 스케마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에코시스템을 라인 계열 서비스로 확장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MCP 인터페이스 추가입니다. MCP는 생성형 AI와의 인터페이스로서 표준적인 프로토콜입니다만 현재 콘텐츠 전송 플랫폼의 AI API는 서비스의 백엔드 시스템으로부터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MCP를 인터페이스로 추가함으로써 사내 AI 에이전트가 CDP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터페이스 추가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생태계 이용자가 서비스 백엔드부터 AI 에이전트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컨텐츠 스케마와 콘텐츠 아이디라는 설계 자산이 AI 에이전트로부터의 호출에 대해서도 해석 가능한 형태로 살아있는 큐리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이 콘텐츠 에코시스템은 서비스 상담의 공통 아이디와 좋은 콘텐츠 스케마 설계가 핵심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형식도 동일한 스키마, 동일한 파이프라인입니다. 동일한 기반을 이용할 수 있었고 AI 생성 콘텐츠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을 부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콘텐츠 활용을 추진하는 역할입니다. 이용 조건을 준수하는 게이트 역할도 저는 게이트 역할도 합니다. 콘텐츠의 활용을 많은 서비스에 추진하는 역할로서 기능하면서 시나리오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플랫폼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